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나가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대교체 없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세대교체 아직 멀었어요. 예, 네. 한 5년 뒤에 조금씩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강볼펜은 오늘 프로야구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빅 이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 쿼터인데요. 원래 아시아 쿼터제가 2026 시즌쯤 도입 예정이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요걸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8일이죠. 네. 대만에서 프리미어 12 예선전이 끝났잖아요. 저희는 탈락했고요. 근데 그 전에 아마 대만에서 조금 뭐 다른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제 참관을 갔던 네. 몇몇 구단 사장님들이 아시아 쿼터제 뭐 기왕 하기로 했으면은 네. 내년 바로 시행하지. 내후년까지 미룰 게 뭐 있냐. 내년이라고 하면 2025년 바로 다음 그렇습니다. 시즌.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그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때 정도가 아니라 예. 약간 하자는 예, 쪽으로. 그래서 KBO도 일단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12월 3일 얼마 안 나왔어요. 예, 단장 회의체인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밑에서 찬반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찬반이라고 하면 예. 26년에 할 거냐 25년에 할 거냐.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 안건이 25년에 당겨서 하자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25년으로 1년 당기는 거는 바로 내년 시행이에요. 예. 시즌 선수단 꾸리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미. 아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구단들 사이에서는 좀 공식화는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부글부글하는 거 저희가 느꼈죠. 좀 감정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충돌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올해 과연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쿼터제 브리핑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근데 볼펜신 여러분들 뭐 야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아 쿼터제가 뭔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KBO 리그 외인 체제는 2+1 예. 있죠. 3명을 쓸 수 있는데 3명 등록해서 3명 출전인데 2+1이라고 얘기한 건 특정 포지션. 투수 쪽으로 야수 쪽으로 3명을 다 쓸 수는 없다. 1대2로 가든 2대1로 가든 2+1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 생긴 게 대체 외인 제도였죠. 부상 선수에 대해서 6주 동안 대체 외인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더해졌는데 여기에 외인 한 명을 더 쓰자는 게 아시아 쿼터입니다. 예. 대신 이제 아시아 국적의 선수를 쓰자. 예. 지금은 이제 자유계약으로 이제 모든 선수를 다 돈만 맞으면 100만 달러 언더 쓸 수 있는데 아시아 국적 선수로 제한해서 이 선수를 한 명 더 사실상 외인을 한 명 더 쓰게 하자라는 건데 예. 조금 싼 선수로 쓰자. 예, 요게 아시아 쿼터제죠. 예, 뭐 아시아 쿼터제는 말씀하셨듯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구단이 필요한 자원을 좀 영입할 수 있는 그렇죠. 통로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벌써 전력 보강을 위해 FA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쓴 팀, 많이 쓴 구단하고 그렇지 않은 구단이 지금 엇갈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일단 한화가 예. 125억 예, 뭐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FA 영입에 이미 성공한 구단은 내년 도입에 적극 반대. 그리고 바로 도입하면 이게 맞습니다. 계산이 완전 억울해지니까. FA 영입전에서 움직이지 못한 구단, 움직이지 못한 몇몇 곳은 네. 내년 도입을 지금 원하고 있다. 기왕 이렇게 된 보면 될것 거 같습니다. 아시아 쿼터라도 한 명 예. 땡겨서 전력 보강을 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찬반 구단이 지금 뭐 몇 대 몇이다 공식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영입전에서 아쉬움이 있는 구단이 좀 떠오르는 곳이 삼성이나 두산이잖아요. 돈 있는데 막 쓸만한 선수가 없었던. 찬성파로 묶을 수 있고요. 네. FA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한화 그리고 또 반응했던 KT 네. 그리고 LG죠. 네. 반대파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팀들은 이제 다 데려왔어요. 예, 그리고 올해 챔피언인 기아도 뭐 내후년 도입은 찬성이지만 당연히 내년 도입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충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뭐 대만에서 그럼 어떤 구단이 제안했을까 이런 것도 그 볼펜신 여러분들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시아 쿼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은 사실은 그 10개 구단하고 KBO 내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실행위원회 통해서 단장들이 모여서 거의 매달 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회의 과정에서 아시아 쿼터를 어떻게 도입할지는 어떤 방식, 방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2026년 시행까지도 합의가 한번 됐던 상황이거든요. 예. 뭐 바로 하자는 구단들도 실행위원회 내부에서 25년부터 하자라는 팀도 있었는데 다들 이 시즌 운영, 선수단 로스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이거 아무래도 선수협과도 좀 얘기를 하고 이런 측면이 필요하니까 1년 유예를 하고 2026년 시행으로 합의가 됐었고 구체적인 안까지 거의 도출이 된 상황이에요. 자, 우리 피파 아시아 축구 예선하면 호주가 끼잖아요. 그래서 KBO도 아시아 쿼터에는 호주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만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뭐 라오스 선수도 가능하죠. 이만수 감독이 성장시킨. 예, 피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칸가루 야구에 호주, 예, 오스트랄리아죠. 호주가 포함이 되면서 사실은 호주에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 대표적인 옥스프링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이런 선수를 포함하면 이게 쓸만한 선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될 수 있고 호주 선수도 될 수 있는데 최근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뛴 적 없는 선수. 여기는 마이너리그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근 2년간 뛴 적이 없어야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 연봉이 또 막 100만 달러고 똑같은 외국인으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고 연봉이 실링을 정해서 30만 달러로 연봉 상한선을 제한해서 아시아 쿼터를 뽑을 수 있다. 요거까지 세부적인 시정 단계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즌 중에도 2025 시즌부터 하자는 구단도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합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들이 당장 내년 시즌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년치 로스터를 구성을 해서 군대도 보내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1년 유예해서 2026년부터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요. 다만 요 과정에서 모 구단이 30만 달러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해서 20만 달러 줄이자라는 안을 내놓고 몇몇 팀들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요 부분이 아직 이제 최종 합의는 안 된 상태에서 요것만 결정하고 2026년 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대만에서 느닷없이 사장님들이 그냥 내년에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 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이유가 그러면 뭐 FA 영입위해서 이미 큰 돈 쓴 구단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물론 더 쓸 수 있죠.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상대적 우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스토브 리그도 하나의 게임인데 이미 시작했는데 게임 중에 게임 룰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상태고요. 선수협 차원에서도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KBO는 내후년 시행을 조건으로는 선수협과도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얘기도 했고 내년 바로 시행이라면 이게 얘기가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올 겨울부터 영입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미 계약하는 선수도 있지만 미계약 FA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월까지도 그 뭔가 그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과정에서 몇몇 단장님들하고 실행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입을 모았어요. 지금 시등급은 다 끝이다. 구단이 그 선수들에게 이를테면 보통 연봉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FA 계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30만 달러로 훨씬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데 이 선수들한테 뭐 3년 얼마, 2년 얼마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투수들은 더 심하다. 근데 아무래도 아시아 쿼터를 고려하고 있는 각 구단의 단장들은 불펜 투수 영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시아권을 데려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 불펜 투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피치. 제구 조금 흔들리더라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1이닝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찾고 있는데 2026년부터 도입이면 2025 시즌에 쓸 수 있는 C등급 FA 선수도 지금 불펜 투수 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고려 대상이 되는데 바로 그냥 내년에 불펜을 한 명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FA 시장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완전히 계약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완전 시즌 준비 바로 그냥 아시아 쿼터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 FA들은 완전 오리알을 넘어서 모래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왜 이렇게 다들 급하게 결정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합시다 막 이래갖고 주먹국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해 보여요. 저는 뭐 제도 하나 진행하는데도 여러 각도에서 빈틈을 살피고 살핀 뒤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작년에
도입된 제도가 대체 외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외인 교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구단별 카드를 하나 더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아 대체 외인이었죠. 캠 알드레드. 이 선수 계약 내용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구단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드레드 선수가 이제 윌크로우 대체 투수로 들어왔는데 이제 계약 내용을 보면 11월까지 이제 뭐 시라카와는 단기 계약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풀로 맞습니다. 계약했잖아요. 예, 풀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두고 그 편법이다. 사실상의 그 대체가 아니고 교체라고 사실 물밑에서 엄청나게 이제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하지만 있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제도의 조항을 보면 그게 또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대체로 빈틈이죠.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뭐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은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구단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였잖아요. 대체 외인 제도. 그렇죠. 그런데 제도 해석하고 활용법 쓰는 방법이 다 모두 달랐던 거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하고 좀 교훈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로스터를 둘러싼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한국 선수 국내 선수 한 명이 빠질 수도 있는 문제고 아시아 쿼터가 들어오면 물론 아시아 간 야구의 교류 확대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지만 그런 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확 당겨서 그냥 내년부터 하자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포스트 시즌 제도가 30명으로 확 늘어서 이거 왜 늘어야 되냐 28명으로 충분한데 어차피 쓰는 선수는 14명밖에 없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불펜 투수도 똘똘한 3명으로 쓰면 되는데 왜 30명 되냐. 그때도 뭐 여기저기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뎁스가 좀 충분했던 포스트 진출팀이 30명으로 하는 게 선수 보호차는 좋지 않냐라고 와 하니까 그냥 그런가요 하고 그냥 통과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최근에 보면 한국 프로야구 뎁스가 좀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예. 보호 선수 25명 묶었더니 즉시 전력감이 아무도 없어서 다들 군대 가는 투수도 뽑고 이런 차원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쿼터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뎁스 약해진 뎁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리그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제도를 바꿀 때 우리 팀에 유리할 것이냐, 우리 팀에 올 시즌 하는 게 유리해, 다음 시즌 하는 게 유리해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한국 리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유리한지를 모두 함께 고민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 대만에서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몇몇 사장님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각 구단 보면은 뭐 단장 그룹을 보면 야구인 출신들이 많고 그렇죠. 단장 그룹에 많아요. 비야구인 출신들도 구단에 오래 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데 대표이사님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체가 잦았어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현장 가서 지금 이제 뭐 흐름을 보고 아마 툭 던져서 내년에 바로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뭐 기업 운영을 또 하셨던 분들이라 그게 또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또 프로야구 구단 이런 상황 결정에서는 이해관계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요 내용을 좀 전해 들으면서 전설 같은 일화 하나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거 볼펜신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 전설이에요. 저도 뭐 사실은 그때 뭐 신문사에 일하기 전이고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 현대 유니콘스가 야구단을 인수해서 리그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정말 불도저처럼 들어왔죠. 그래서 삼성을 겨냥하고 돈도 많이 쓰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현대건설에서 불도저 마인드로 살아오신 그 이사님들 여름 시즌에 야구장을 오셔가지고 더워서 이렇게 보더니 야, 더워서 야구 하겠냐 이러면서 앞에다 투명 커튼 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은 좋을 텐데 왜 고생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시켜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폭소가 나올 분위기인데 그것도 구단 관계자들 거기서 크게 웃을 수 없죠. 속으로 그냥 나름의 감정 표현을 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도움구장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불도저 마인드로 그냥 동작 딱 지었으면 저희가 타이베이돔 이런 거 안 보러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구단들을 보면은 자승자박의 함정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 거품 빼자고 셀러리캡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해도 버티지 못하고 총액 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에 올렸죠. 20% 올렸죠. 이번 겨울에도 거품 논란이 이어지는데 서로 영입전을 하다가 시장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책을 찾다 보니까 아시아 쿼터제 단기자는 무리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보강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용균 기자가 좀 아까 좀 뭐 언급도 했지만
각 구단들이 좀 중장기 플랜을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너무 돌발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근데 안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최근에 대표이사님들이 자주 바뀌셨잖아요. 예. 임기가 이렇게 좀 짧다 보니까 예. 중장기 플랜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저는 근데 진짜로 아시아 쿼터제가 내년에 바로 도입되는 쪽으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당장 30만 달러 주고 선수 한 명 더 쓰자고 하면은 다른 구단들도 쭈뼛쭈뼛하다가 그럼 한 명 더 일단은 쓸까? 12월 초에 단장 회의를 하고 진행은 되는 거예요. 회의가. 네네. 근데 물론 지금 봐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최강 볼펜의 생각이지만 네. 뭐 일단 절차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다가 그냥 30만 달러 더 주고 선수 한 명씩 더 씁시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예. 저는 선수협이 뭐라도 보이콧하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수협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외국인 선수 아무리 아시아 쿼터를 하더라도 한 명 더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건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요 언저리에 12월 3일 날 실행위원회 있는데 그 직전에 12월 2일인가요? 예. 선수협회장 새로 뽑거든요. 예. 사실 문제는 선수협도 다들 하고 싶어 하질 않아서 막 미루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KBO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굴러가는 곳이잖아요. 예. 이사회는 각 구단 대표이사님들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대표이사님들 결정이 어느 때부터 중요한데 리그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 A팀, B팀 뭐 여러 팀들이 각자의 구단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리그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사님들의 결정이 예. 신중하고 진중한 결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감히 말아봅니다. 사장님들이 예. 최강 볼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예. 최강 볼 보시면 아주 많은 걸 아시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번 이 영상 보시면은 좀 약간 불편해질 것 같긴 한데 저희랑 전화 안 받으시면 예.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지금 FA 계약이 막 진행되다가 지금 주춤하잖아요. 소강 상태죠. 아시아 쿼터를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거 간을 보고 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지금 예. FA 아직 계약 못한 선수들은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토브 리그도 피치 클락 지금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최강 볼펜은 스토브리그에 이렇게 물밑에 숨겨져 있던 빅 이슈까지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